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보고팡 팡팡뉴스 이어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여다보죠. 여전히 모자란 보안, 무슨 소식인가요? 네,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 3월에 그 특별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4.3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게 됐는데 이 위자료라는 표현 때문에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국가가 4.3 피해자에 대해서 배보상을 하도록 하는 물꼬가 트였다는 데서 의미가 큽니다. 피해가 있고 나서 70여 년 만에 어렵게 얻은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는 법이라고 해서 보완입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키워드를 보니까 보완 입법이라고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완이라는 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보완 입법이 4.3 특별법을 완전하게 하는 개정안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그 위자료라는 표현이 좀 논란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적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배보상금인데 위자료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높았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선 일단 위자료라는 부분은 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보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배보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배상과 보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표현 모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대가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배상 같은 경우에는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리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쓰이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국가의 행위가 불법이었느냐 아니냐를 두고 이 배상과 보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많은 피해를 겪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파여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국가가 도로를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4.3으로 발생한 피해가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배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3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난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유족들이나 4.3 단체에서는 꾸준하게 배보상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던 건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 이번 보완입법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수행했던 용역진들이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보상은 적법 행위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과거사법에서도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보상이라는 표현이 개정안에도 그대로 쓰이게 됐고요.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이라는 의미를 법에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이번 보완입법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4.3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까지 했지만 4.3의 가해 주체를 명확하게 밝힌다거나 그 정부가 그 책임을 지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논란인 부분이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이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 하루 전에 국회 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선 법률안의 문구나 체계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상임위에선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관련한 특례 조항을 모두 삭제를 한 건데요. 법원 행정처의 검토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여기 팡팡뉴스에서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었는데 4.3 당시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호적에 아버지가 빈칸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다거나 또 자신이 친척의 자식으로 계속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행 민법상에서 가족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4.3 당시가 컴퓨터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특례 조항을 넣어둔 것인데 법원 행정처에선 민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법사위에선 이거를 완전히 아예 삭제를 한 겁니다. 네, 유족회 입장에서 실망감이 무척 크겠어요. 네, 유족회에서는 그 본회의를 통과한 날 성명을 내고 4.3이라는 대혼란기에 혼인관계나 출생관계를 어쩔 수 없이 올바르지 못하게 등록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되면 실질적인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배척되고 소외되는 유족들이 허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내년에 가족관계를 실태조사하고 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진행할 예정이라서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추가 진상조사와 또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 일, 제주 4.3이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가는 일 등이 이번 남은 과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독 4.3의 해결을 말할 때 이제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4.3의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기대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의 리그로 꽤 의미심장하네요.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300개가 넘게 있는데요. 네. 팡팡뉴스에서도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크게 심의위원회, 그리고 의결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제주도의 주요한 정책들이 여기서 심사가 되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그동안 우리 도민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사실 이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이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도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알 권리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하는데 권리인데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꾸려가는지 공개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취지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 정해지는데 그 과정을 도민이 알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제주도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네, 작년에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고 최근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도의원이 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고 내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요. 이 조례안은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또 심의 안건이나 위원 그리고 배석자의 발언 내용을 남기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공개 방식이 녹취라는 데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녹취라는 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회의록 공개가 잘 되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에는 속기록 형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들이 실제 회의장에 배석해서 회의에서 오간 대화를 그대로 타이핑한 기록을 말하는데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선 녹음 파일을 타이핑한 문서를 공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녹음 파일을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건지 조례의 그 표현이 부정확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그대로 공개한다면 그 음성으로 발언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대화 중에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가 생겨서 정교한 편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의 알 권리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만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